초가을 장터 끝자락의 낡은 좌판은 오랫동안 성실함을 상징해왔다. 회색 빛깔이 스민 천막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채소를 다듬고 잔돈을 계산했으며 손님들은 검은 주름진 손등을 보고서도 의심 없는 신뢰를 건넸다. 이웃 상인들은 그녀가 하루 수익보다 한 해 품앗이 품삯을 더 중시한다고 말하곤 했고 공중에 흩어지는 소문 또한 그 정직함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비 내리던 장날 좌판이 닫힌 틈을 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터 운영 기금으로 모은 현금 꾸러미가 없어졌다는 통보가 전해졌고 가장 먼저 눈총을 받은 이는 시어머니였다. 손님이 떠난 직후 페인트가 벗겨진 구형 금고를 마지막으로 건드린 사람이 그녀로 확인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곧 결정적 근거처럼 번져나갔다. 시장관리소 직원의 무심한 서류 한 장이 그녀를 용의자로 호명했고 이윽고 경찰 조사 의뢰서가 접수되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제대로 정리할 틈도 없이 비 맞은 짐처럼 주저앉았고 이내 참담한 울음이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의심은 순간이었지만 각인 효과처럼 삽시간에 퍼졌으며 그녀가 흘린 해명은 회색 하늘 밑 빗소리에 파묻혀버렸다. 며느리는 회사 업무가 한창이던 오전 장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가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얼마 뒤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해명을 되풀이하다 지친 막막함만이 어려 있었다.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끝나자 곧장 대응 절차를 구상했다. 장터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알아보았고 증거 보존을 위한 임시 보전 신청서를 빠르게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 회계 기록, 수기장부, 지출 내역 영수증까지 한데 모았다. 시어머니가 관리했던 좌판 수입과 장터 기금 잔액을 비교해본 결과 분실 총액과 그녀가 만졌다는 현금 규모 사이에는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했다. 시간은 거칠게 흘렀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등은 잔뜩 굳었고 경찰 조사관의 형식적 질문은 그녀의 억울함을 되레 더 단단한 침묵으로 굳혔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편향되었다는 점, 증거 수집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 형법상 절도 혐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며느리는 곧장 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소액 현금 분실 사건과 무혐의 처분으로 귀결된 사례들을 추적했다. 판결문 곳곳에 기록된 합리적 의심 원칙과 영상 증거의 불충분성이 그녀의 의지를 북돋았다. 며느리는 장터 내 모든 CCTV 파일을 확보해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영장 신청의 필요성 부존재를 주장했다. 동시에 며느리는 분실 현금의 지폐 일련 번호 일부가 상인회 장부에 적혀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번호가 사건 당일 인근 소매점 매출 지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수사는 급격히 새로운 방향으로 휘었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필기 흔적 하나가 도둑의 동선을 밝히는 단서였고 이는 시어머니의 좌판과 완전히 다른 동선에 있던 외부 노점 상인을 용의선상으로 끌어올렸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뒤 문제의 상인 가방에서 일련 번호가 동일한 지폐가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년간 장터 여러 곳을 순회하며 소액 절도를 일삼았고 우연히 빈 금고를 보고 현금을 가볍게 훔쳐 달아난 것이 드러났다. 억울함의 그림자가 채 거두어지기도 전에 검찰은 시어머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담당 형사는 추가 조사를 통해 무리한 초기 진술 유도 과정을 사실상 인정했고 시장관리소 역시 서면으로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용한 새벽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좌판 뒤편 창고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고요한 안도감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으나 자두나무에 햇살이 스미던 오후 마침내 오래 묵은 울음을 내려놓은 듯 긴 숨을 내쉬었다. 장터로 복귀한 그날 이웃 상인들은 투박한 미안함을 모아 해풍에 꾸덕꾸덕 말린 멸치 한 봉지, 방울토마토 한 상자를 건넸고 그 소박한 사과는 오히려 과거의 신뢰를 더 깊게 매듭지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건은 장터 공동체 내부의 경각심을 키웠다. 상인회는 운영기금 및 개별 좌판 매출 보관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CCTV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가 카메라와 인력 배치를 논의했다. 며느리는 장터 회계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실행까지 이끌었다. 엑셀에 의존하던 구식 방식 대신 클라우드 기반 장부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분실 오입력 불투명 회계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어머니는 이전과 다름없이 새벽 첫차를 타고 장터로 나와 채소를 다듬었지만 이제 장부 입력은 태블릿 PC 화면 위에서 이루어졌다. 낡은 좌판 위를 지나던 바람이 어느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겪은 그 겨울의 사건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정의를 회복한 여정이자 신뢰를 조직화하는 기술적 법적 배움의 과정으로 남았다. 누명을 벗기까지 지켜야 했던 끈기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공동체의 불안을 다독이는 실천으로 확대되었다. 장터 좌판 끝에 놓인 채소 바구니 위로 햇살이 비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새 장부를 펼쳐 조금은 힘이 들어도 또박또박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 숫자들은 이제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무고함을 증명해낸 시간의 표식이 되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한 칸씩 세를 확인하며 미래의 오류를 예방했다. 이처럼 억울함으로 시작된 사건은 법과 증거, 분석과 연대가 뒤엉킨 끝에 정의로 귀결되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법적 절차가 보장하는 보호막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득했다. 장터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그 속에는 이전보다 단단해진 안전망과 서로를 의심 대신 지지로 잇는 작은 약속들이 촘촘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개가 거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흘리지 않을 일상을 조용히 열어가고 있었다. 장터의 봄 햇살이 가득 번진 이후에도 누명 사건이 남긴 여지는 은근한 파문처럼 시장의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다. 억울함을 해소한 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좌판에 앉았고 며느리는 장터 회계를 전산화한 프로젝트를 정비하며 매주 성과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명예회복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명해졌다. 억울한 혐의를 계기로 드러난 회계관리의 허술함, 장터 내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 상인, 간, 구전 계약 관행 등 구조적 문제가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장터 운영기금의 투명화였다. 며느리는 시장관리소와 상인회, 구청 경제과 담당자를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실 벽에는 분실 전후 계좌 흐름, 현금 이동 경로, 서류상의 공백기간 등을 시각화한 도표가 붙었다. 상인들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설명에 머뭇거렸지만 구체적 수치와 그래프가 예산 누락 위험을 선명히 보여주자 자발적으로 전자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구매 방안을 제시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하도록 협약서 초안을 마련했다. 다음 단계는 노후화된 금고와 CCTV 설비의 전면 교체였다. 장터 전체를 아우르는 이중 잠금 금고를 설치하기로 하고 비용은 상인회 적립금과 지자체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금을 결합해 충당했다. 설치 이후 금고의 출입 기록은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이중 인증으로 관리되었으며 접근 로그는 실시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CCTV는 화각이 넓고 야간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기종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시연 행사에서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은 상인들에게 신뢰 회복의 상징처럼 전해졌다. 이에 더해 며느리는 상인들을 위한 법회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회계사와 변호사를 섭외해 분기별로 시장금융법률 교실을 열고 장부 작성, 세무신고, 분쟁 예방 절차 등을 강의하도록 하였다. 시어머니는 매 강의마다 맨 앞줄에 자리 잡고 꼼꼼히 받아 적어 동료 상인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노트에는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간편장부 결산 주기, 분쟁 발생 시 증거 보존 요령 같은 실전 항목이 빼곡했다. 교실은 시간이 갈수록 수강생이 늘었고 교육을 마친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시장분쟁예방위원회를 조직해 사소한 갈등도 중재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정관을 마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터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제안한 협동조합 설립 구상이 실체화된 것이다. 이전까지 상인회는 봉사조직에 가까웠으나 조합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장 브랜드 상품 기획, 공동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협동조합 출자금 일부를 부담하며 선도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장터 이름을 건 공동 브랜드 정직한 좌판이 탄생했고 대표 상품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선별한 제철 채소 꾸러미가 선정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이 꾸러미는 출하일과 시간산지 정보 생산자 실명이 투명하게 표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사건 당시 시어머니가 겪은 심리적 상처는 영영 사라졌다고 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의심 한마디가 겨눈 상처는 드러나는 시기가 다를 뿐 꾸준히 통증을 남겼다. 며느리는 이를 눈여겨보고 지역 심리상담소와 연계해 상인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사는 스트레스 관리, 트라우마 치유, 대인 신뢰 회복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고 시어머니는 첫 참가자로 손을 들었다. 좌판에서 채소를 팔지 않는 저녁 시간, 상인들은 상담실 한쪽에 놓인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사건 당시 느꼈던 불안과 무력감을 털어놓았다. 서로가 경험한 약점과 두려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분열됐던 신뢰의 실금은 서서히 봉합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장터는 일종의 지역 모범 사례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상인회 조직혁신 사례를 정책보고서로 발간했고 근처 전통시장 대표단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 투명화 과정, 재발 방지 장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결을 공유했다. 간담회 자료집에는 억울함이 기초가 된 혁신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그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사진과 함께 신뢰는 약속의 기록에서 시작한다는 글귀가 실렸다. 장터 외부의 제도적 변화도 뒤따랐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디지털 회계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의무 설치 CCTV 장비 고도화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권익보호조례가 개정되어 무고 혐의로 인한 피해를 입증받은 상인에게는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며느리는 조례 개정 공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사건 당시 증거 보존 절차의 중요성과 상인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녀가 준비해간 발표 자료에는 일련 번호 일치 집회 발견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타임라인, 변호사 자문 메모, CCTV 사각지대 교정 전후 비교 영상이 포함되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구체적 사례가 법제도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실감했고 공청회는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좌판을 다시 꾸리면서 삶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손수레를 밀고 나가던 모습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극복된 억울함이 아닌 변화의 주체라는 자각이 숙연하게 묻어났다. 좌판 한 귀퉁이에는 기부함이 놓였다. 사건 당시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과 변화에 힘을 보탠 시장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매달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시장 장학금으로 쓰였고 첫 해에는 지역 중학생 3명에게 정직한 좌판 장학 증서가 수여되었다. 시어머니는 행사장에서 학생들에게 채소 바구니를 건네며 정직함이 만드는 길은 비록 느려도 가장 멀리 뻗는 법이라 전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변호사와 회계사,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잇는 간헐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장터 혁신의 후속 작업을 조정했다. 그녀는 실패 요인을 데이터로 남기고 성공 모델은 표준화하여 다른 시장에 전파하는 자료집을 제작했다. 이 자료집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라이브러리에도 등록되어 전국 상인회 리더 교육과정의 필수 교재로 자리 잡았다. 시어머니가 좌판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이면 며느리는 더 늦게까지 노트북 화면 속 자수를 수정하며 보고서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3주년이 되던 날 시장 입구에는 조그만 기념 표지석이 세워졌다. 정직한 좌판, 신뢰의 장터를 되살린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날짜 옆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당시 상인회 전원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각인되었다. 시어머니는 표지석 앞에 서서 짧게 눈을 감았다.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가 이 회색 비석을 통해 완전히 비산하는 듯했다. 며느리는 그 곁에 서서 조용한 환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 뒤로 장터의 새벽 풍경이 열리며 좌판마다 세심하게 손질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다양한 전자결제의 POP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처럼 한 번의 억울함은 두 사람과 장터 전체를 새롭게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누명을 벗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증거법 제도를 개입시키는 실천이 되었고 그 실천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공동체 신뢰 재건으로 확장되었다. 이제 장터는 더 이상 과거의 관행 속에 머물지 않았고 상인들은 회색 금고 뒤에 있던 불안 대신 투명한 데이터베이스와 공정한 절차를 신뢰했다. 시어머니는 좌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이 기록이 내일을 지킨다는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듯 장터는 매일 아침 더 많은 손님과 안전해진 거래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장터가 투명한 회계 체계와 공동 브랜드 전략으로 제도약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자 변화의 파장은 점차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구청 경제관은 전통시장 진흥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자료 분석 결과는 각종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상인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초기 대비 18% 증가하였고 방문객 유입은 온라인 주문 픽업 서비스 확대로 인해 1.7배가량 늘어났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변화는 상인들의 체납률이 0에 수렴했다는 사실이었다. 투명한 회계 구조가 조성되면서 상인 간 신뢰가 강화되었고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장터 조합에 저금리 운영 자금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바우처가 결합되면서 노후 좌파는 포스단 말기와 모바일 주문 앱을 갖춘 스마트 매대로 탈바꿈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채소를 정돈했지만 낡은 얇은 장갑 대신 위생 장갑을 끼웠고 좌판 위에는 가격표 대신 디지털 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작은 화면 속에는 상품명, 산지, 생산일자, QR 결제 코드가 동시에 표시되었다. 소비자는 코드를 스캔한 뒤 모바일로 결제하고 배송이나 현장 수령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 넓은 고객층을 장터로 끌어들였다. 주말마다 장터 앞 도로는 푸드트럭과 문화공연 무대로 전환되어 젊은 세대에게는 핫플레이스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장터가 과거의 향수를 간직한 공간을 넘어 세대가 섞이고 기술이 접목된 열림의 장소로 재정이 된 것이다. 이 무렵 며느리는 지역경제진흥원 초청으로 전통시장 혁신 사례 강연을 맡았다. 그녀는 데이터 기반 관리, 법회계 교육, 협동조합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발표자료 하단에는 장터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의 KPI 비교 그래프가 첨부되었고 좌판 매출상인 만족도 고객 재방문율을 시기별로 나눈 손익분기표가 포함되었다. 참석자들은 질문지에 지속 가능성 요건을 묻는 항목을 빼곡히 적었고 강연이 끝난 뒤 여러 지방의 상인회 대표들은 파일럿 프로젝트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진흥원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해 시장 신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로드맵 1단계는 의혹 발생 시장 지원이었다. 타 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무익 분실 가맹점 갈등 불투명 결산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곳을 선정해 장터 모델을 이식하는 과업이 추진되었다. 며느리는 현장 진단표를 개발해 상인회 의사결정 구조, 회계 시스템 유무, CCTV 커버리지, 법률 교육 수요를 정량 평가했다. 시어머니는 회의를 할 때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 조언을 덧붙였다. 과도한 디지털화와 형식적 규정 강요는 오히려 상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한 균형 감각 덕분에 도입 시장에서는 신뢰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화 관성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시행되었다. 로드맵 2단계는 공유가치 창출이었다. 협동조합은 장터 공동 브랜드를 확장해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연계된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했다. 시어머니의 좌판에서 적용한 QR 결제 코드는 농가 배송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며느리는 API 연동을 통해 실시간 재고 판매량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생산자와 상인은 대시보드로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했으며 소비자는 주문한 식재료가 어떤 경로로 배송되는지 추적할 수 있었다. 투명성이 가치가 되는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장터는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유통 허브로 성장했다. 로드맵 3단계는 사회적 책임 강화였다. 상인회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 지역 돌봄센터, 청소년 장학사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장터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기회로 바꾼 기록이 공동체를 살찌우는 과정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지역 언론은 이를 상처를 지렛대로 삼은 상생 모델이라 표현했고 기사 댓글에는 전통기업의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전략에 버금간다는 호평이 줄을 이었다. 한편 시어머니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다. 누명 사건 이후 처음으로 긴 여행을 계획한 것이다. 며느리는 전자장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계산해 휴가 일정을 맞추었다.
출발 전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부 노트를 꺼내 마음속으로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다. 장부에는 이제 더 이상 빼곡한 숫자 대신 기록이 곧 신뢰라는 붉은 글귀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여행지에서도 시어머니는 새벽이면 습관처럼 깨어 모바일 대시보드를 열어 장터 매출과 금고 로그를 확인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한때 흔들렸던 세계를 다시 손으로 매만지는 행위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좌판에서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를 찾는 작업이 필요했다. 상인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정직성과 책임감을 골자로 한 평가표를 만들었다. 지원자는 매출뿐 아니라 자원봉사 시간, 교육 수료 이력, 분쟁 중재 경험 등이 점수화되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는 장터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시어머니의 장부 원칙을 유지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라는 한목이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보고 하얗게 샌 눈썹을 가만히 치켜 올렸다.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무형자산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순간이었다. 좌판 이양식은 소박했으나 상징적 깊이가 컸다. 시어머니는 태블릿 로그인 권한과 금고 지문키를 전달하며 노트 첫 장에 적었던 글귀를 인쇄해 액자에 담아 건넸다. 며느리는 이 모습을 촬영해 조합 SNS 채널에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정직의 유산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고 수많은 팔로워가 축하 댓글을 남겼다. 좌판을 물려받은 청년은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하고 장터의 마지막 잔업이 끝난 뒤 빈 좌판 위를 천천히 닦아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억울함이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된 과정을 마음속으로 다시 되새겼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혁신적 회계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은 이미 여러 전통시장에서 도입 논의가 한창이었고 학계에서는 정직한 좌판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세션을 준비 중이었다. 며느리는 발표자료 초안을 작성하며 사건 당시 불씨가 된 한 줄의 의심 혹은 누명에 대해 생각했다. 불의로 점화된 작은 화염이 제도와 기술, 그리고 사람의 연대로 거대한 온기로 번졌음을 확인하자 그녀는 기꺼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커서를 마지막 줄에 멈춘 채 며느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공유해온 긴 여정이 낯선 의미의 계절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는 새로운 기록을 시작할 준비를 마음 깊이 다졌다. 국제학술대회는 북유럽의 항만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무역과 금융의 변천을 온몸으로 겪어온 도시답게 전통시장과 디지털 거버넌스가 만나는 주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 초청장을 받은 며느리는 영문 초록을 다듬으며 사건 발생에서부터 시스템 개편, 협동조합 설립, 사회공헌 구조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축으로 배열했다. 파트너십 투명성 책임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축에 배치하고 각 축 아래 실증 데이터를 덧붙이자 강연용 슬라이드는 단출하면서도 촘촘한 서사를 띄었다. 그녀는 발표 마지막 장에 시어머니 좌판의 오래된 흑백 사진과 현재의 스마트 매대 사진을 좌우로 배치하고 그 사이를 공정의 진자운동이라는 캡션으로 연결했다. 억울함이 공정성으로, 공정성이 혁신으로 진동하며 사회적 에너지로 전환된 궤적은 곧 장터 이야기를 보편적 서사로 끌어올리는 심장부였다. 한편 시어머니는 대회에 동행하지 못하는 대신 손수 써내려간 짧은 서한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서한은 한평생 시장에서 배운 신뢰의 미세한 결을 기록한 노트의 일부였으며 완곡한 필체 속에는 세상이 달라져도 정직은 여전히 제 값을 한다는 오래된 확신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서한을 원문 그대로 스캔해 마지막 부록으로 첨부했다. 발표 청중이 읽어내려갈 익숙지 않은 한글 글귀가 문화적 간극을 넘어선 울림으로 바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대회 첫날 저녁 네트워킹 리셉션이 있던 컨벤션 센터 로비에는 각국의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며느리는 전자배지를 목에 걸고 로비 중앙에 설치된 포스터 세션 앞에 섰다. 대형 화면에 비추어진 정직한 좌판 로고와 장터 데이터 그래프가 호기심 어린 이목을 끌었다. 금융데이터 연구소 소속이라는 명패를 단 한 학자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점수 산출 모델에 장터의 투명 회계 데이터를 적용해 보고 싶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또 다른 아시아권 도시의 공무원은 슬럼화된 재래시장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현실적 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준비해간 영문 브리핑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며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최소 요건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장터에서 출발한 사례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순간 화상회의 플랫폼에서만 보던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현실의 인사와 악수로 이어졌다. 학술대회 본세션 발표 날 대형 강연홀 조명이 낮게 조정되자 며느리는 단상 중앙에 섰다. 스크린 한쪽에서 흐르는 시간축 그래프는 사건 당시 분실 현금 1년 번호를 추적하던 서류 이미지로 시작해 회계법률 사회적 경제 모듈로 가지를 뻗어나갔다. 며느리는 발표 중간에 정직이라는 가치가 수치와 프로토콜로 호환될 때 신뢰는 복제 가능한 기술이 된다는 명제를 제시했고 청중석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어진 크유앤드어에서 영국의 시장문화 연구 교수는 지역마다 상이한 관습과 법 체계 속에서도 이 모델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물었다. 며느리는 정직한 좌판 모델이 강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원칙이라 답했다. 데이터 공개 범위 교육 주체 갈등 중재 의사결정 구조는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변주 가능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의 기준선만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설명이었고 청중은 긴 박수로 화답했다. 발표가 끝난 뒤 컨벤션 미디어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서한을 일부 낭독했다. 한글 자모가 여운처럼 이어지는 순간 통역 자막이 화면 아래 뜨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조명을 더했다. 내가 새벽마다 지킨 것은 채소가 아니라 신뢰였다라는 문장은 즉각 SNS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되어 업로드되었고 해시태그 HONESTSTALL 정직한 좌판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수만 건을 기록했다. 학술 담론과 정책 아이디어가 생활의 언어로 번역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날 밤 호텔 객실로 돌아온 며느리는 화상통화로 시어머니에게 하루를 보고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배경에는 익숙한 좌판 대신 새 후계자가 꾸린 스마트 매대의 간판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헛되이 흘린 눈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손편지의 한 대목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는 화면 너머 시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억울함이 세계의 혁신 언어로 번안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잘 정제된 데이터와 효율적 제도 설계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감정의 물리량이 거대한 시스템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실제적 동력임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국제학술대회가 끝난 뒤 며느리는 여러 나라에서 도착한 협력 제안 메일을 검토했다. 한 동남아 국가의 전통시장 연합은 불투명 회계와 사금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지중해 연안 도시의 사회적 기업은 해산물 경매장에 블록체인 기반 금고 로그를 도입하고자 했다. 며느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팅 가능 목록을 선별한 뒤 착수 단계마다 현지 신뢰도 조사를 선행 조건으로 명시했다. 모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기술보다도 구성원 스스로가 적정 투명성 기준을 합의할 의지임을 장터가 이미 증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직한 좌판 신뢰지수를 특허 기반 평가지표로 상용화하려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타났다. 이 지수는 장터 모델의 핵심 자료를 알고리즘으로 재구성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직접진흥과 직거래 플랫폼의 투명성 정도를 점수화하는 서비스로 설계되었다. 며느리는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신뢰지수가 편향적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을 우려해 지수 공개 범위와 사용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자회사격 재단과 함께 마련했다. 시어머니는 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숫자는 어디까지나 약속의 기록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고요히 되뇌었다. 누구보다 폐쇄적 장부가 불러온 불신의 파고를 경험한 장터의 어른으로서 모델 확산이 새로운 왜곡을 낳지 않기를 바랐다. 세월은 다시 흐르고 장터에서는 매년 정직한 좌판 추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사건 발생일에 맞춰 기획된 이 행사는 상인 소비자 지자체 관계자 연구자 사회적 기업인들이 모여 신뢰 기술에 대한 최신 사례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좌판을 물려받은 청년 사장은 행사 5주년 기념 연설에서 자신의 마케팅 지표보다도 금고 접근 로그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선언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는 좌판 매출 그래프와 함께 장터 기부금 누적액, 사회공헌 수혜 인원, 시장 내 분쟁 조정 성공률이 차례로 떠올랐다. 청년 사장의 목소리는 큰 음향 장비 없이도 행사장 끝까지 닿았고 시어머니는 청중석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오래전 누명을 썼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흘린 눈물이 회계 시스템으로, 제도 혁신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환원되기까지 시간은 길었으나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았다. 행사 후반, 며느리는 무대에 올라 글로벌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대상지는 남미의 한 항구 도시와 동유럽 한 개를 산지였다. 프로젝트 명칭은 아너스트 스톨 이니셔티브로 명명되었고, 장터 모태 모델을 번역해 각국의 법문화 기술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기로 했다. 발표가 끝나자 해외 관계자들은 즉석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국제개발기구 전문가들은 신뢰 인프라 구축이 빈곤 해소와 공생적 가치 창출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로 합의했다. 언어와 종교, 정책과 정치가 달라도 투명성과 정직이라는 핵심 원칙은 최소한의 통역만으로도 공유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밤이 깊어 장터 광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무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비어있는 좌판 앞에 나란히 섰다. 5해 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훌쩍이던 자리에 이제는 기념 표지석과 스마트 매대, 그리고 QR 스캐너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다. 고요 속에서 지난 시간을 겹겹이 떠올리던 며느리는 운명을 바꾼 것은 대단한 영웅담이 아니라 억울함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끈질긴 의지였음을 새삼 깨달았다. 시어머니 역시 정직이란 이름의 느린 발걸음이 결국 세상의 속도를 바꾸는 척도임을 체득한 듯 주름진 손바닥을 미세하게 오므렸다 펴보았다. 새벽 공기가 차오르고 동쪽 하늘이 옅은 감색으로 물들 때 며느리는 휴대폰 메모장에 다음 여정을 위한 짧은 문장을 남겼다. 억울함이 남긴 빈자리마다 기록과 신뢰를 세우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서문이자 장터에서부터 세계로 잇대어질 다음 장의 제목이기도 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시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광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두 사람의 발자국 뒤로 기계 소독차가 장터 거리를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독수 분무가 가늘게 퍼지며 새날의 냄새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닻을 올렸다. 상처가 혁신으로, 누명이 연대로, 눈물이 제도로 환원된 이야기 위에 아직 쓰이지 않은 기록의 페이지가 길고 고요하게 펼쳐지고 있었다.